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 방송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퀸 보니따님, 고고TV에게 성탈지를 잘 보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고고TV에게 이메일 한번 부탁드립니다. 퀸 보니따님이 과거에 4.15 총선 전에 고고TV를 후원하시면서 적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하고 4.15 총선 이후에는 너무 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메일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미숙님은 왜 그 메일 한번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성탄절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모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고TV는 그 천주교 신자인데요. 냉담을 하고 요새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고 외로울 때는 소예배당에 가서 묵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물론 절에도 간혹가다 갑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자마자 민주당에서는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철수 두드러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번 지켜보자. 안철수는 소리를 버려야 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와야 한다. 이런 분위기고 안철수 자체는 국민의힘 밖에서 혁신 플랫폼을 깔고 거기서 경쟁하자 이런 놓은 거죠. 논리죠. 안철수가. 고고TV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정치방송이라고 하니 말씀을 드리면은 안철수는 밖에서 플랫폼을 깔고 국민의힘 주자와 1대1 마지막 1대1 경선에 의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세의 지지를 받아야지만이 안철수는 서울시장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안철수가 또 과거와 같이 장 1당, 2당 외에서 혼자만의 고집을 부리고 제3지대를 형성해서 서울시장을 하려 그러면은 안철수의 진정성은 없어질 것이고 안철수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국민의힘도 안철수를 포용하지 못하면은 또 안철수는 상당히 사람이 외고집이 강해요. 어? 어, 국민의힘도 안철수의 외고집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서울시장은 3파전이 돼서 우리가 민주당 더블 미친당 애들을 격파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물밑 대화가 많이 가겠죠. 그러나 결론은 안철수는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라. 솔직히 안철수는 중도층이에요. 중도 그리고 요새는 좀 보수층으로 올려고 그러는데 안철수의 원죄는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경선을 해서 경선을 통과하면은 서울시장이 될 것이고 떨어지면은 거기서 백의 정군에서 다음을 노려라. 들락날락 하지 말고 철수 알았지? 안철수가 고고TV를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지금 서울이 약 박빙 열세다. 어떨 적엔 내가 박빙 열세라고 계속 말하고 박빙 우세로 간다고도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국민의 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중도층과 무당층과 서울 시민의 여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이 무너지는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지만은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인 문바들은 강력한 응집을 하고 강력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황골탈퇴, 개혁적 보수로 가야 되고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해야 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당을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즉 TK
당으로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주호영이의 뜬금없는 사퇴론이고 그걸 갖다가 박수로 승인한 게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사실 말입니다. 한 4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대참패를 했으면 이거는 끝난 정당이에요. 근데 왜 고고TV가 다른 방송과 달리 그냥 자극적이고 썸네일 주고 사사건건 구독자 빠는 그런 방송을 안 하냐 하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제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또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재를 가용하면 되는데 솔직히 중도 보수층의 인재가 많아요. 그거를 가용하지 않고 4년 동안 협의한 게 수구 꼴통들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점 피폐해져가고 나라는 망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4.15 총선 전에도 저는 여전히 그때는 강하게 반문재인 세력을 형성해서 이기자 했는데 실패했죠. 사실 4.15 총선은 다 모였어요. 거기서 외곽에서 아웃사이드로 활동한 게 쉽게 말해서 태극기 부대 유튜브 세력이죠. 전멸했죠, 걔네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 잔존 세력으로 남아있고 분탕을 치고 있다. 이런 방송을 계속하죠. 저는 태극기 부대나 나이 드신 분을 폄하할 생각은 없고 그 사람도 우리의 국민이고 산업화 주역이었고 그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하게 지탱시킨 주역이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자중해야 한다는 게 고고TV죠. 그리고 2030으로 가자. 40대는 크게 우리 쪽으로 안 올 것 같아요. 2030으로 가자, 젊은 층으로 가자, 여성으로 가자, 중도로 가자, 진보 계획층까지 끌어들이자 하는 거죠.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고고TV는. 쉽게 말해서 과거의 경험과 책과 뭐 정치학 이런 거 그런 걸 다 바탕으로 해서 방송 드리는데요. 두 사람의 그 기사를 말씀드리고 또 할게요. 제 비평을 할게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의도 연구원 지상욱이가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엄청 약해졌어요. 재정 투입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여의도 연구원이. 그게 첫 번째 실패예요. 그 막강하던 한나라당이나 신한국당에서 그렇게 막강하던 여의도 연구원의 전략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보수의 몰락의 시초였어요. 즉 바른 말 하는 사람, 똑똑한 말 하는 사람 안 들은 게 그런 사람 말을 안 들은 게 지금 보수의 참패고 보수들이 특히 주호영 같은 애들이 태극기 세력과 자꾸 연계하려는 게 지금 보수의 민낯이에요. 좌파 우파의 개념은 이제 그만 끝내야 되고 지금 지상욱이가 말하는 게 우리가 4.15 총선 전에 집토끼론 산토끼론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극우란 프레임을 받는 장애 태극기 세력과 유튜브 세력 애들이 우린 우파만 있다. 그죠? 우파 좌우가 극단으로 있고 중도층은 좌로 몰리든지 우로 몰리든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우파의 가치를 확실하게 세우면은 중도들이 우파로 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우파를 버린 게 보수를 버린 게 중도층이었어요.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라도 이겨보려고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대선은 못 이깁니다. 서울은 박빙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대선은 왜 못 이기냐 하면은 서울시장에서 완패하고 김종인 씨가 물러나면은 제가 완전히 현재 국민의힘은 깨지고 또 지들끼리 당을 차리고 아주 좀비로 완전히 전락해버려요. 그거는 식자들은 다 알아요. 정치 현장에 있는 애들도 그런 걸 알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립을 잡고 어떻게든 이 당을 갖다가 근본적인 계획을 시켜야 한다 그러는데 그게 8개월 만에 근본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종인 씨가 10개월 뿐이 안 되는 임기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일단 서울시장으로 이기고 보자. 그리고 좀비 쟤네들이 달려드는 걸 일단 쳐내고 보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4.15 총선 당시에
그 극우 프레임을 했던 뭐 조원진, 홍문종, 정광훈, 어? 또 뭐 유튜브 방송하는 진땡땡 그런 애들이 다 출마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현주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이현주를 갖다가 부산 진구에서 밀었고 그게 극우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극우. 고고티브엔 이 나라에 극우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도 없어. 솔직히 제대로 된 우파가 없어요. 우파가. 그 이상하게 그게 그 지금 어? 언론지상에서 극우 프레임을 몰고 가는데 극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박정희, 박근혜 그거를 빨고 있으면 우파라 그러고 문재인을 공격하면 우파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죄도 수도 없이 말하는데 극우들 태극기 세력이 약 4% 5%뿐이 득표를 못했다 전국적으로. 근데 4.15 총선 당시에 37%의 보수층이 이게 합리적 보수들이에요. 37%가 도망가 버렸다. 근데 4.15 총선 전에 4.15 총선 이후가 아니라 도망갔는데 그 37%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집토끼 또는 산토끼론이 필요가 없다. 이걸 분석한 거예요. 지상욱이가 여의도 연구원장이니까. 응? 그리고 서윙 보수층들이 이게 합리적 보수들이에요. 저는 물론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했죠. 한국당을 지지하고. 서윙 보수층이 여전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 탄핵에 대해서 서윙 보수층가 합리적 보수예요.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대안 없는 반대만 하는 모습, 태극기 세력과의 강한 연대, 막말 이런 거다. 응?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할 수뿐이 없었고 해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여의도 연구에서 분석해 보니까 개혁성, 도덕성, 그게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중도와 2030 주부층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그게 서울시장이고 대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죠. 그죠? 언택트니까. 그런데 비대면 소통이 강화되며 새 인물이 인지도를 쌓을 기회도 늘었다.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윤희숙이었죠. 근데 윤희숙이 서울시장을 불출마한다니까 거기서 뭐 할 수 없게 이제 윤희숙이 근데 윤희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분석하기를 제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뭐 무식한 여명이 뭐 알겠어요. 욕만 얻어먹는 여명이가. 그래서 여의도 연구에서 분석해 보니까 20대 총선부터 전국 단위에서 4연패, 연패 대참패를 하는 게 핵심 요건으로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지성적인 보수가 이탈한 게 그 주 원인이었다. 이게 다 나와요. 제가 이런 걸 수도 없이 올렸어. 4.15 총선 끝나자마자. 응? 아휴. 그래서 탄핵이 지난 지 3년 반, 4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국당을 이탈한 합리적 보수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37%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거부터 돌려놔야 하는가? 일단은 개혁적이고 우리가 솔직히 야당이 무슨 대안을 내세웁니까? 근데 인물을 세워야 되죠. 인물이 대안이에요. 대선 주자. 근데 그게 안 나오죠. 그래서 모든 국민한테 지금 국민의힘이 비호감으로 찍혀 있으니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게 중원으로 가자, 서울을 중요시하자, 또 2030, 40으로 가자, 여성으로 가자, 약자로 가자, 호남으로 가자. 그게 김종인 씨의 판을 흔다는 전략이죠. 그런데 판을 흔들려고 김종인 씨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수국골통, 홍준표 같은 애들이 계속 뒷다리를 잡아. TK 일부 노세한 당원들이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저도 나이대로 보면은 노세한 당원 중에 하나죠. 우리는 2030한테 그죠?
우리가 옳은 지혜를 갖고 있다면 옳은 지혜만 주고 20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뭐 여기서 멈추고 물러나야 돼요. 그 현장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들 현장 정치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국회 의석이니까. 그죠? 근데 걔네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걔네가 소리를 탐하고 또 뭐죠? 다음 총선에서 지가 또 당선되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거기서 주도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58명의 초선 의원들이 있죠. 걔네들의 활동 반경을 우리가 넓혀주도록 우리는 지지를 해야 돼요. 저희가. 국민이, 응? 초선 의원들이 무슨 영향이 있어? 그죠? 큰 영향이 있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계속 발언권을 주고 그 친구들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윤우석이나 조수진이나 김은혜나 그런 사람들이죠. 김웅이나.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과거에 김영호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그죠? 중도 개혁주의자라 그래가지고 사칭 우파 유튜버들한테 맨 공격을 당하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 자, 또 한 사람의 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벌써 16분이니까 읽어 드릴게요. 문재인이 이딴 실정과 독주 폭정. 국민이 아주 징글징글해요. 징글징글해요. 그죠? 이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실정과 폭정과 거짓말과 사기로 이렇게 계속 폭주하느냐? 야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시면은 유튜브 보지 마세요. 개혁은 김종인의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의 원맨쇼가 안 되려면 초선 중심의 젊은 보수가 주도해야 한다. 2030을 잡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파라는 분들. 우리가 인구가 더 많아. 60대, 70대, 80대가. 근데 60대를 빼보세요. 70대, 80대가 어떻게 2030, 40, 50, 60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인원이 유권자가 더 많냐고. 그 2030부터 60대까지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강한데 반문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공정과 통합의 가치를 다 내다버린 게 민주당이고 근데 반문 프레임을 하지 말고 이제 보수가 그 가치를 공정과 통합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맞는 말인데 반문 프레임은 맞죠. 근데 그죠? 문재인이 실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반문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거기서 공정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공정만 갖고 가면 돼. 여기서 해코지를 하는 게 뭐예요? 나이 드신 극우 태극기 부대 세력이라는 거죠. 다 나와요 지금. 진보에서 잘못하면 보수가 요새 달라졌으니까 거리로 가자 하는 분위기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박근혜 이제는 그랬단 말이에요. 노무현이가 너무 못하니까 이명박이가 사업가 출신이고 다스 같은 문제가 있고 도곡동 땅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몰표를 줘버렸어. 근데 지금은 왜 문재인이란 것이 노무현보다 훨씬 더 못하는데 왜 우리 쪽으로 안 오느냐? 사람이 없다. 보수가 저거는 5년 전의 보수보다 현격히 다르다.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그래요. 대통령이 될 만한 놈이 누가 있느냐? 국민의힘에 안 보여져도 솔직히 말해서. 그 정치학자나 평론가나 식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더블 미친다고 보면은 대통령이 될 놈이 누가 있느냐? 거긴 더 없어. 거긴 더 비이성적이고 미친 놈들만 있으니까. 근데 왜 보수 쪽으로 안 오느냐? 과거의 과오 때문이다. 저는 그 기점을 언제 보냐면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부터 봐요. 6, 7년이 됐어요. 그때부터 박근혜가 변해가지고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자기한테 비판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다 잘라버렸어.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키웠어. 정치에 6, 7년이면 말이죠. 정치 인재를 키우려는데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한 명도 안 크고 있어.
지금 토론오론에 나온 애들이 다 그 전에 애들이야. 그 전에 애들이에요. 오세훈이나 유승민이나 원희룡이가 박근혜 시대 오세훈이 아니 그 유승민이는 박근혜한테 이제 맞닥뜨리면서 갑자기 큰 거고, 오세훈은 원희룡이는 그 전부터 계획파였고 그 전부터 차기 대권 주자감으로 떴던 애들이에요. 그 이후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이후로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왔어. 그게 박근혜가 아주 인재들을 갖다가 말살을 시킨 거야.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수 쪽에서 인재가 없다. 지금 보수는 자기 안에 갇혀 객관화가 안 된다. 더블 미친놈도 자기 안에 갇혀서 객관화가 안 되죠. 근데 보수는 이게 고질병이야, 고질병. 응? 밑에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서민과 감정 소통 자체가 안 된다. 이 보수 수국 꼴통 경북 TK 애들은요, 서민과 감정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평범한 시민들과 국민의힘 초선들만 제외하고는 재선 이상급 보면은 평범한 시민들과 감성 소통이 안 돼요. 그 말이 아직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하고 그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애들 보면은 감성 소통이 안 돼요, 국민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하고 그만하고 조선시대 선비와 같은 상놈 양반 그런 걸 생각하고 죽음과 부하의 관계 그런 걸 생각하고 그 TK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그 말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2030이 그런 말투와 그런 행보를 좋아할 리가 없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얘는 산업화 세대를 갖고 나오고 정보화 세대를 갖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보수층 수국 꼴통들 TK 경북 강남은 끼어들면 안 돼, 솔직히. 강남만큼 정보화를 갖다 요구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 정보화를 갖다 즐기는 동네가. 근데 그들은 산업화를 갖다가 그 화려한 영화만 생각하고 보수가 산업화 그 가치만 갖고 있다. 근데 고고 TV에 말을 하기를 지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에요, 이거는. 태극기 부대나 유튜브 방송하는 그 나이 드는 사람들은 보면은 현재는 디지털 시대야. 초단위로 분단위로 세상이 바뀌고 우리나라는 다 바뀌었어. IT 강국이라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산업화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로 갖고 계속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보수를 해치고 있고 계획을 거부하고 무조건 문재인만 물리치고 박정희만 옹호하고 박근혜만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옛 보수는 자기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물러나야 한다. 자기 시대를 합리화하지 말고 이제 후배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안 그래도 공천을 연거푸 잘못해서 인재가 씨가 마르지 않았나. 남들은 구닥다리라고 보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모른다. 자기들이 주류가 아님에도 아직도 자기들이 산업화 주류고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생각한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허리를 받치고 주도가 누구로 하죠? 4050이 하죠. 이 4050이 누구예요? 얘네들이 원래 10년 전을 보세요. 얘네들이 원래 보수를 많이 지지했을 수도 있어요. 이명박 때를 보세요. 얘네들이 이명박을 확 밀어버렸잖아. 이명박을 당선시켰잖아. 노무현을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이 4050 세대가 원래 보수에서 이명박까지는. 근데 이게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4050이 결속력이 강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40대, 50대 중후반까지는 586 민주화 세대다. 전두환의 황가한 세대다. 얘네들이 민주당을 공고하게 지지하고 있어. 그죠? 근데 얘네들을 허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50대는 허물을 수 있어. 아무리 586이라도. 586 중에서 똘맹이들, 몇 명이나 되겠어, 쉽게 말해서. 저는 586 세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니까 40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것들은 운동도 운동다운 걸 하지 않고 최고로 50대가
주사파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거는 진짜 진의 정신이 형해화되는지도 모르고 파괴되는지 모르고 뭣도 모르게 주사파가 된 것들이 40대예요. 노면 영향도 있고. 응? 그들이 그런데 노무현 시대 10년 전, 15년 전을 보면은 얘네들이 일부는 노 씨를 지지했지만은 패쪽으로 몰아치고 얘네들이 이명박을 하고 보수 쪽으로 넘어왔는데 박근혜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얘네들 다 민주당으로 가버렸다. 4050이. 그리고 TK가 여전히 보수의 헤게모니를 지려건다. TK는 헤게모니를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산업화의 주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항상 그래요. 왜 전선을 TK 낙동강에 치느냐? 한강에다 쳐야지. 한강으로 치려면 기존의 보수같이 TK가 중심이고 TK가 보수의 주류라는 그걸 깨버려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수가 주류가 아니라니까? 이 유튜브를 들고 따라다니는 30대 20대들도 우파 유튜브 보고 그래 보수가 주류야. 천만 우리가 주류인데 우리가 문재인이가 정권을 훔쳐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헌납한 거라고 뺏긴 게 아니라. 그리고 보수가 주류가 아니야. 모든 신문과 언론과 정치학자들이 다 그렇게 평가해. 좌파 정치학자든 우파 정치학자든. 우파 정치학자가 말살당한 자체가 우파 정치학자가 별로 없어요. 대학도 지금 40대, 50대, 60대 초까지가 40대, 50대가 교수들이 다 그 진보층 좌파층이에요. 그러면 보수가 주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60대, 70대들이 광화문 나와서 그 나이 드신 분들 산업화 박정희와 박근혜를 흠모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연설을 하면서 삥 뜯어가고 있다.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TV가 이렇게 맨날 요거도 먹어가면서 피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가져와야 되니까 정권을. 저 미친놈들한테 우리가 정권을 더 맡겨놓으면 안 되니까.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좀 자중을 해라. 똑같아. 나나 다른 지식인들이 보고. 얘도 그렇고 지상욱도 그렇고 강남. 쉽게 말해서 대구 강남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강남은 크게 거기는 부유층이 살고 그러지만 강남은 그죠? 거기는 지식인들이 많이 살아요. 뭐 대구 사시는 분들은 지식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남은 옛날에 강남 개발 시대에 졸부가 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야. 강남은 우리나라 인텔리젠트 전문가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강남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강남, 영남 지역당으로 몰고 갈 필요 없어요. 얘네가 이걸 말하는 애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진중권이라고. 얘 같은 애는 좌파니까 강남에 대한 얘는 혐오감이 있다고. 그리고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103명 중에 58명가 초선 아니에요. 얘네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속 얘들이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내가 58명 초선 중에서 딱 한 명 배현진이만 요새 비판을 뭐라 그러죠. 그런 애들이 바로 TK 수구 세력한테 정치 수업을 받은 거야. 홍준표 같은 애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배현진만 제외하고 나머지 57명의 의원들 그래도 계획을 하려고 그러고 좌파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러고 중도층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클 때는 재선이 되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초선들은 굉장히 위기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 40, 50이잖아요. 대부분이 초선들이 40, 50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 우리가 가져올 세력이 누구예요? 과거에 40, 50이 이명박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박근혜 이후로 다 민주당으로 갔으므로 지금 40, 50의 우리 더불어 초선 의원들이 지금 미친당 애들이 똘맹이들 이상한 놈들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동을 해서 40, 50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오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지금 10개월 들어가고 이제 3, 4개월 뿐이 안 남았는데
그거를 뜯어고치고 판을 갈려 그러니 김종인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허물어진다는 거죠. 이 노인들의 옹고집이나 노인들의 완고함은 못 고쳐요. 물갈이 하는 수뿐이 없다고. 근데 현재 국회의원은 물갈이 할 수뿐이 없으니까 김종인 체제가 서울시장 보선을 이기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을 더 도와주지 않겠는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일례로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윤희숙이. 윤희숙이는 기존의 극우, 수구, 꼴통, 우파같이 공격을 안 해도 스타로 떠버렸잖아요. 윤희숙이. 완벽한 지식과 정연한 논리로 그냥 들이박으니까 그냥 완전히 스타로 떴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뭐야? 이 사람이 빨갱이, 공산당, 독재 이런 말을 했습니까? 윤희숙이가 안 했죠. 안 했으면서도 윤희숙에 대한 국민이 열망을 보내고 저게 보수구나, 보수의 참모습을 보였구나 하고 언론이 아주 칭찬 일색이죠. 이렇게 변해야 돼요. 윤희숙이나 조수진 같은 애들이 그죠? 언제 빨갱이 물러나라, 공산당 물러나라. 그리고 윤희숙이가 그 조수진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해서 우파 유튜버 돌아다닙니까 지금? 아니죠. 중원을 갖다가 공략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답답해서 이런 걸 제가 계속 찍는 거. 이런 거 찍으면 몇백 명 안 보죠? 고고TV 같은 거. 욕만 딜이 얻어먹는다고 이상한 욕만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주도한다. 우리가 문재인을 막 그 선정적인 썸네일로 또는 막 이상한 거로 막 공격하고 문재인의 실정이나 문재인 밑에 있는 애들의 실정과 부정만 나오면 그것만 갖고 막 공격하고 수십만 본다. 그거를 몇 년이나 했는데 4년이나 했는데 하나도 안 무너져. 우리가 더 무너져. 그죠? 저도 그런 유튜브를 하죠. 실정을 신직대로 공개해야 되니까. 거기에 환호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바뀌려면 내가 이런 말을 해서 한 명이라도 제 말씀에 동조를 하면은 저는 이런 말을 듣고 네이버 댓글에 달면 난 그걸 성과라고 봐요. 고고TV는. 한 명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공격만 하면 문재인이 쓰러질 거다? 천만의 말씀. 유튜브가 공격하고 보수가 공격해서 문재인이가 쓰러지는 게 아니죠. 누가 공격해서 쓰러지는 거죠? 일반 국민이 공격을 하고 메이저 언론이 두드려주고 공격하면은 이 정권은 쓰러지는데 아직 안 쓰러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방송 하기가. 욕만 얻어먹은 방송이니까. 집토끼, 산토끼? 아유, 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집토끼, 산토끼가 무슨 필요가 있어? 토끼들 다 잡아버리려면은, 토끼들만 쫓아다니면 되겠어? 여기저기 뛰는 거? 집토끼도 그렇고, 집토끼 쫓아다니면 산토끼도 하고, 산토끼